긴장된 얼굴로 빠르게 건물로 향하는 한 남자. 그런데 자신보다 앞서 들어가는 두 놈을 보더니 몹시 당황한 얼굴로 그 두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하죠. 그때 차에서 내린 남자가 건물로 들어가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두 놈도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유리창이 박살나더니 심지어 사람까지 떨어지죠. 이어서 격한 몸싸움에 실루엣을 본 그는 건물로 진입을 시작하고 피로 흥건한 계단을 지나 죽어가는 남자에 이어 살해 장면까지 목격하고 맙니다. 게다가 놈과 눈이 마주친 순간 다행히 경찰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하죠. 그런데 도망치는 건 살인자가 아닌 목격자입니다. 도대체 그는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요? 나홍진의 또 다른 골작 방해 바로 시작합니다. 10일 전 연변 구남아, 구남은 브로커 명가에게 네 한국과 사람 하나 죽이고 오라. 난데없는 청부살인을 제의받고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이기서 그 돈 다 못 문다. 평생 저 걔들처럼 처 맞고 살게. 그의 말처럼 현재 구남의 상황은 你卖给了贩子也不够还债。 헤어나올 수 없는 빚더미와 한국에 일하러 간 아내마저 연락이 끊긴 니야까지 바람났다니까. 정말 개만도 못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有救世者了。 면가가 등장한 것이었죠. 다시 시작해라. 응? 결국 제의를 받아들인 구남은 예, 알아. 타겟을 주소 암기를 시작하고 말해봐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9의 1 김승현. 네 이거 잊어버리면 너네 식구들 다 죽는다. 이어서 가장 중요한 5만 7천 원이다. 돈이 든 통장을 보여준 명가는 네 일 처리하고 오면 내 비밀번호 알려줄게. 그러면 네 돈 된다. 됐지? 마지막으로 참. 그 사람 손가락 가져와야 된다. 손가락. 성공을 확인할 증거품을 요구하죠. MG. 이제 미랑 손에 몸을 실은 구남은 대소변이 뒹구는 참혹한 어선 창고에서 배경을 피해 보트로 갈아타기 시작하고 비정하게 버려지는 여인의 시체를 바라보던 구남의 눈에 드디어 기회에 딴 대한민국의 모습을 드러내죠. 그렇게 낯선 남한 땅에서 전문을 뜬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은 먹방이었습니다. 이어서 선박 브로커는 돌아가는 배편인데 날짜 적혀있어. 그에게 딱 열흘 후야. 열흘의 시간이 남았음을 알려주죠. 늦으면 중국 못 간다. 그 길로 서울에 올라온 그는 곧장 서울시 강남구 99의 1 주소 확인에 이어 우편물까지 뒤져가며 김승현. 놈의 집이 맞음을 확실하게 체크합니다. 이어서 철문으로 이중잠금된 그의 집 구조까지 확인한 그는 이제 놈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기 위해 대기를 타기 시작하죠. 하지만 새벽까지 놈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신라면 큰 사발과 의성 마늘 프랑크로 황해 정식 먹방을 찍던 구남은 그만 닫혀버린 건물 입구를 발견합니다. 좋됐다. 어느새 놈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는 소리였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다음날도 놈이 나타나지 않자 기다림에 지친 구남은 홧김에 가택 침입을 시도하고 결국 뾰족한 수없이 도로 내려오는데 입구 문을 잠그던 건장한 남자와 마주치죠. 싸늘하다. 어휴 깜짝이야. 직감적으로 김승현님을 눈치챈 구남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당황하기 시작하고 좋됐다. 어디서 나오냐고. 저기 맨 2층에서. 이제 운전기사까지 합세하며 위기에 몰리지만 조선족이야 조선족. 춥다고 여기 들어와 있지 마. 어? 다행히 불황자로 오해받으며 자리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가 구남을 불러세우죠. 이리 와봐. 이어서 너 잘 데 없으면 요 앞에 사우나 왔어. 그에게 돈까지 쥐어줍니다. 받아. 그렇게 난데없는 꽁돈을 받아들며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오지만 문제는 생각 못한 변수 운전기사였죠. 심지어 그는 6층 철문안 센서 등이 켜지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퇴근하는 충실한 보디가드였습니다. 이게 뭐야? 이제 구남은 운전기사도 속여야 하는 새로운 계획을 짜야만 했죠. 그렇게 시작된 구남의 시뮬레이션은 바로
센서 감지가 닿지 않는 5층과 4층 계단 중간에서 대기를 타다가 놈이 5층 엘베에서 내리는 순간 동시에 뛰어 올라가 그대로 놈을 담그고 이어서 운전기사의 눈을 속일 조명컨으로 마무리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전리품으로 엄지까지 챙기며 깔끔한 준비를 마치지만 그에겐 아직 해결 못한 또 하나의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여자는 바람난 아내의 행방을 찾는 것이었죠. 모르겠는데. 그동안 별 소득 없이 아내의 행적을 쫓았던 그는 모르겠는데요. 알지. 이틀 남았을 무렵에야 화재 아니야. 단서를 잡아냅니다. 자주 찾아오던 손님이 있었는데 둘이 오빠 동생 하면서 아주 친하게 지냈다고. 하얀색 트럭 찾아봐. 생선 싣고 다니는 그 트럭. 그렇게 문제의 트럭을 발견한 그는 어이 이 여자 알지? 근데 왜 다짜고짜 묻지마 폭행을 갈기고 놈에게 알아낸 아내의 집 주소로 돌진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를 반기는 건 쑥대밭이 된 주인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딸아이의 사진을 챙긴 그는 아내가 돌아오기만 기다리죠.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고 내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돌아가는 내 뱃말이야.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은 그는 그럼 며칠 늦출 수 없어. 말미를 부탁해보는데 네 지금 딴 생각하니? 연가에겐 사장 그게 아니라 씨알도 먹히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대표는 내 소바이 아니라서 바꿀 수 없고 지금 바로 네 집에 사람 보낼 테니까 잘 생각하고 결정해라. 변 사장 결국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려면 오늘 안으로 반드시 김승현을 처리해야만 했죠. 그렇게 건물로 진입하던 쿠남의 발걸음은 인트로의 두 폭병독에 멈춰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남의 계획과 동일하게 계단에서 대기를 타고 타깃이 도착하자 뛰어나가는 놈들의 정체는 역시 또 다른 청부업자였던 것이었죠. 그 말인즉 김승현을 죽이려는 배우가 하나가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난리통에 운전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이어서 한 놈이 떨어지고 나서야 뒤늦게 뛰어들어간 그는 심지어 자신의 고용주에게 막타를 찔러놓고 있었죠. 그가 바로 인트로의 살인범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졸지의 청부업자에서 목격자가 돼버린 쿠남은 놈과 생사를 건 싸움을 벌이고 다행히 놈이 허무하게 죽어주며 위기를 넘기지만 그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었죠. MG 그리고 뭐 하나 틀어맞힌 게 없던 그의 계획은 또다시 빗나가고 만다. 그렇게 한 세월 손가락만 자르고 있던 그때 김승현의 아내와 눈이 마주치죠. 게다가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치자 일단 김승현의 집으로 도망친 그는 건물 5층 점프를 시작으로 NFL의 스카웃될 만한 놀라운 해피 능력을 선보이며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GTA를 찍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경찰들의 추격을 뿌리치지만 결국 모든 혐의를 혼자 독박 써버리는 신세가 되죠. 그리고 다음날 약속한 배를 타고 이곳을 떴어야 할 그가 공사장에 있습니다. 분명 쪽지의 주소는 여기였지만 모래먼지만 날리는 이곳에서 그의 신락 같은 희망은 여지없이 끊어져 버리죠. 애초에
그가 돌아갈 방법 따윈 없었던 겁니다. 이제 쿠남은 다시 배편을 마련하기 위해 놈들이 있는 곳 울산으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이 계획된 청부살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대서특필되는 살인 사건을 굳은 얼굴로 보낸 그는 이 사건의 배우자 김태원이었죠. 범인은 30대 초반의 남자로 1m 80cm 정도 키에 호리호리한 도망갔던 새끼 누군지 모르지? 뒷세계에 거물인 그는 여자 문제로 원수가 된 김승현을 조용히 암살하려 했으나 안 찾을 거야? 밥값 못하는 부하들과 찾아야죠. 불청객 쿠남의 등장으로 모든 게 꼬여버린 상태였습니다. 이 개자식아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야. 이 씹어 죽일 새끼야. 쿠남이 잡히는 순간 경찰이 죽었어. 자신의 청부 사실도 발각될 게 두려웠던 그는 돈이 얼마가 들어갔던 당장 그 새끼 찾아. 누구보다 먼저 경찰보다 먼저. 쿠남을 잡아 죽이려 하죠. 예. 그런데 울산으로 향하던 쿠남은 실례하겠습니다. 조용히 갔어도 모자랄 판에 가진 활극을 찍어대다 경찰의 총에 맞아 쓰러지는 불상사까지 유발하며 전국 고급 어그로를 제대로 끌기 시작합니다. 이에 초조해진 김태호는 밀항하려는 게 뻔한데 조선족들 다 따라잡아서라도 그 새끼 탁구를 배편하라는. 놈의 토주로를 끊을 명령을 내리고 정말로 관련 조선족들을 싸그리 촉진 끝에 지금은 명가라고 연길에 사는 사람 하나 있답니다. 미랑 브로커 본명이 정합이 면정하게 존재에 접근하기 시작하죠. 미립국을 했다면은 명가 쪽에서 보냈을 확률이 100%랍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한 증거 인멸을 위한 그럼 지금 당장 연길 가서 김태원의 마수는 면정하게 잡아. 면가에게까지 뻗치기 시작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편 이 정글에서 가장 최악체였으나 어느새 인간 병기로 진화 중인 쿠남은 사람의 눈을 피해 백두대간을 타고 넘으며 기어이 울산에 도착해버리죠. 예상대로 그곳에 브로커들은 없었지만 쿠남은 이쯤 되면 관객 서비스로 의심되는 총각김치와 감자 먹방 쇼로 원규 회복을 한 뒤 라이터에 적힌 융업수가 놈들과 관련이 있다는 걸 눈치챕니다. 그 시각 한달음에 연계까지 날아간 최이사는 有什么需要我帮忙的吗？ 자기 돈 좀 벌래? 프로다운 능숙함으로 마스터키를 손에 넣고 소리도 없이 명가가 묶고 있는 방을 급습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뭔가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도륙이 난 건 최이사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는 안락한 삶을 사는 한국 족보과는 태생부터 다른 야생의 짐승 그 자체였죠. 이수쇼이. 게다가 그의 수족들 또한 레벨로 자체가 넘사비긴 인간 백종들이었습니다. 다 끝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 대가리 따로 버리고 나머지 개줘라. 그렇게 최 이사는 방금까지 부하였던 덩어리들이 사료로 처리되는 걸 지켜보아야 했죠. 한편 라이터에 적힌 융업소 앞에서 대기를 타던 쿠남은 드디어 브로커 중 한 놈을 발견하고 쌓였던 울분을 토해냅니다. 이것지 그래. 우리 그냥 변사장이 그리고 내 벌거지로 보이네. 놈을 확실히 조진 끝에 결국 대령 가는 배고 2시. 한국을 떠날 오늘 밤에 중국행 백편까지 마련하죠. 그렇게 오늘만 넘기면 무사히 중국에 돌아갈 수 있게 된 그 시각 김태원은 김대원 사장. 난데없는 목소리를 듣고 맙니다. 누구야? 그거 알잖아 또 나를. 그것은 무려 내 지금 최이사랑 공항에 도착했는데. 국내에 입국 중인 면가였죠. 니네 왔니? 그가 인간 백종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온 이유는 한국서 중국 가는 배 중에 내 아이 거치고 가는 배는 없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안가품이 아닌 구남이가 부산 쪽에 있다는데. 자기가 쿠남을 대신 죽여주고 뭐 하려고 가져갔겠어. 돈을 받겠다는 장사 속 때문이었죠. 가는 나한테 아이 걸릴 수가 없어. 자기가 보낸 놈을 자기가 찾겠다는 이 돈미세에 김태원은 당황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 또한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쿠남을 죽일 청부업자는 면가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순식간에 벨붕이 된 이 위험 상황에 쿠남은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TV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일어났던 치정에 따른 살인으로 보고 조선족 여인 살해범이 직장도 소개시켜주고 저번에 조업했던 수산업자였기 때문이었죠. 중국으로 간다고 해서 그 말인 즉 살해당한 여자가 아내일 수도, 자기 남편 만나러 간다고 해서. 아니 정황상 아내일 확률 99%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 사람 이름이 리아자인데 현재 그가 맞다 아니다만. 아내의 생사를 확인할 방법은 부대나 경찰서로 직접 방문하셔서 어디에도 없었죠. 그렇게 배편 시간이 임박한 쿠남은 무너진 억장을 안은 채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갈 중국행 컨테이너에 몸을 싣게 됩니다. 이어서 뭔가 쎄한 기운 속에 문이 닫히는 찰나 일본행 주소를 발견하고 순식간에 문 하나를 두고 시원한 실갱이가 벌어지게 되죠. 결국 승모근을 조치는 칼질 덕에 문을 박차고 나온 군함은 여느 때처럼 몰등한 다른 박질로 삽시간에 놈들과의 거리를 벌이며 또다시 도주에 성공하는데 그의 앞을 가로막은 건 바로 연가였습니다. 그리고 졸지에 사면초가가 된 군함은 이제 추격자의 재현을 시작으로 오대수 빙의한 창돌이 신을 찍으며 결국 갑판으로 내몰리죠. 이어서 쥐 같은 거 하나 못 잡아서 이 난시야. 씹어먹어도 모자랄 놈이 나타나자 울분의 토끼샷을 날린 군함은 그대로 다이빙을 하며 놈의 마수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놈의 집요함은 뒤천에 버금가는 상상 초월의 수준이었죠. 트레일러가 쓰러지는 장관까지 연출한 군함은 지치지도 않고 쫓아오는 연가 덕분에 강제로 페이지 2 가체이스에 돌입하게 됩니다. 과연 군함은 이 지옥 같은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군함에게 살인을 청구한 이 사건의 진짜 배우는 누구일까요? 영화 황해는 곡성으로 유명한 나홍진 감독의 두 번째 작품으로 데뷔작 추격자의 흥행을 발판삼아 국내 영화에서 보기 힘든 암울하고 폭력적인 분위기를 극한까지 몰아붙인 한국 하드보일드 영화의 새 지평을 연 명작입니다. 평단의 극찬과 달리 심연까지 내려앉는 염세적 분위기와 여성 관객은 염두에 두지 않은 고어한 묘사들이 흥행은 다소 주춤했지만 국내 영화 산업에서 시도하기 힘든 원하는 데까지 숨 막힐 만큼 몰아붙이는 장인의 토끼와 야망을 볼 수 있는 작품으로 특히 하정우의 먹방신과 김윤식의 뼈다귀 액션 같은 명장면이 각종 매스컴에서 숱한 패러디와 화제를 낳았던 영화 황해는 현재 IPTV와 OTT에서 VOD로 감상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액션쟁이 쇼무비였습니다. 들을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이거 누구 노래야? 쇼무